네, 이번 시간은 도리스식 신전 건축의 발전을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올림피아의 헤라 신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돌로 된 기념비적인 신전이 기원전 6세기경 이제 그리스 사회에서 출현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아직은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굉장히 기둥도 짤퉁하고 주두도 크고 좀 불균형하고 기둥의 어떤 규격도 표준화되지 않은 좀 그런 많은 좀 부족한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찾을 도시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서쪽의 셀리누스입니다. 그리스인들은 활발하게 해외 식민지를 개척을 했고 그런 식민지를 세계를 통틀어서 마그나 그라이키아, 그리스 세계라고 이제 다 불렀지요. 그 중에서도 시칠리아는 특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셀르눈테를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시라큐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밖에 유명한 뭐 피오렌티나 굉장히 많은 시칠리아의 식민 도시들이 발전을 했지요. 이탈리아 남단, 네아폴리스, 즉 나폴리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건설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셀리누스는 시칠리아 최서단에 위치한 그리스의 식민 도시였고요. 특히 도시 양편으로 동쪽과 서쪽 언덕에 아크로폴리스, 성소가 마련된 굉장히 특이한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죠. 그 양편 언덕에 있는 여러 신전들 가운데서 우리는 템플 C라고 불리는 그 신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잘 남아있는 그리스 신전이고요. 이셀리누스에서 위의 사진은 이제 한쪽 언덕에서 건너편 언덕을 이제 살펴본 모습이지요. 이렇게 양편 언덕을 바탕으로 그 가운데 도시가 형성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신전 C는 헤라 신전, 아까 올림피아의 헤라 신전보다는 한 반세기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기원전 6세기 중반에 아폴로 신전으로 추정이 되고요. 평면을 보면 앞뒤 대칭 구조와 유사한 내부 공간이 정립되어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주두가 크고 기둥이 둔탁하지만 헤라 신전에 비하면은 크기가 비교적 그쵸? 규격화되어 있고 일정한 가운데 그런 둔탁함이 많이 완화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편 이 신전에서 이 출토된 이 메토프 부분의 이 조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코스섬의 아르테미스 신전의 그런 벽사적인 성격과 굉장히 유사한 역시 또 그 메두사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도시는 코린트입니다. 코린트는 이제 그리스 본토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이에 보통 이제 코린토스 해협이라 하지요. 교통의 요지에 이렇게 위치한 고대로부터 중요한 도시입니다. 지금은 해안가에 코린트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 사진에 보이듯이 이 아크로코린토스 밑에 시가지가 형성이 됐고요. 지금도 많은 건물은 사라졌지만 우리가 도시의 기본적인 평면 구조는 알 수가 있지요. 이 코린토스는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고 바울이 밟았을 그 포장된 도로 유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교통상의 그 이점으로 인해서 이 코린토스는 무역으로 번영을 했고요. 참조 페리안드로스 하에서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했고 특히 여기서 나온 그 코린트식 기둥은 고대 그리스 후반기에 그런 주두의 장식 성향을 잘 보여주지요. 훗날 로마가 고대 그리스를 정복한 다음에 고대 그리스 통치의 중심으로 삼았고요. 바로 사도 바울이 방문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그 아크로코린토스에는 아프로디테 신전, 즉 비너스 신전이 있어서 유명했는데 거기에 있는 히에로드로이라고 하는 매춘부들이 아주 명성이 높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그 여행가였던 스트라보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코린토스의 이 흥청망청한 그 번영에 또 그런 한편의 이런 매춘부들, 신전에 봉사하는 매춘부들이 또 굉장히 코린트의 아주 그런 유명세와 함께 했지요. 우리가 찾을 그 신전은 아폴로 신전이고요. 기원전 540년경 건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린토스의 아폴로 신전은 그리스 본토에 많이 부서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남아있는 굉장히 드문 그런 예이고요. 아직 둔탁한 형태고 기둥이 좀 짧기는 하지만 역시 헤라 신전보다는 굉장히 진일보한 기둥의 전체 규격도 좀 표준화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둔탁함이 조금은 완만해진 그런 특징을 보이고 한편으로는 장식 없는 주도와 더불어서 아주 도리스식의 강건한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둔탁하고 아르카이크한 그런 강건한 그런 고졸한 그런 멋이 풍기는 신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편 이 평면을 보면 내부 공간이 좀 더 복잡하게 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신상을 모시는 이 켈라 앞뒤로 공간들이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전 평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을 곳은 메타폰툼, 그리스 남단에 위치한 그 고대 그리스 도시입니다. 지금도 원형 경기장을 비롯해가지고 고대 그리스의 그 도시 흔적이 남아 있고요. 이 메타폰툼은 피타고라스가 사망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고 특히 포에니 전쟁, 로마와 카르타고가 싸웠던 포에니 전쟁 때 한니발과 동맹을 맺기도 한 그런 그리스 도시입니다. 이 도시 유적에서 좀 떨어진 곳에 타볼레 팔라티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신전이 비교적 잘 남아 있어서 우리의 또 관심을 끄는데요. 기원전 6세기 말, 그러니까 기원전 이제 500년대 한 510년, 20년 뭐 그쯤이겠지요. 그때 지어진 헤라 신전이 그래도 양 측면에 기둥열이 비교적 잘 남아 있고요. 베울림 부분이나 기타 부분들이 아직은 좀 둔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보여드렸던 헤라 신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세련되고 보다 그런 둔탁함이 완만해진 상태로 잘 다듬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외 그리스 식민지였던 이 마그나 그라이키아, 특히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고대 그리스인들이 많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으로 그 수학자이자 또 음악 이론가였던 피타고라스, 또 참쥐였던 디오니시우스 1세, 또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아르키메데스 등이 다 이 마그나 그라이키아의 인물들이지요. 다음으로 찾을 곳은 이제 파에스툼입니다. 이탈리아 반도에 남아있는 또 고대 그리스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잘 보존 상태가 좋은 그 신전이 남아있는 중요한 고고학 도시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조그만 시골 마을이지만 고대 그리스 때는 굉장히 번성한 아주 중요한 도시였지요. 도시 유적은 남북으로 좀 길게 남아있고 남북에 각기 중요한 신전 세 채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북쪽 지역, 저 위쪽에 아테나 신전이 보이지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여기 넵튠 신전이라고 나타나 있지만 사실 헤라 신전입니다. 헤라 신전을 잘못 표기한 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좀 지도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고대 그리스 때 이 도시는 포세이도니아라고 불렸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 도시를 세우고 루카니아인이 지배했다가 최종적으로는 고대 로마의 이제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신전 앞에 저 도로를 통해서 로마까지 길이 이어졌었지요. 우리가 살펴볼 신전은 이제 가장 남단에 있는 첫 번째 헤라 신전입니다. 기원전 550년경으로 추정이 되고 아직은 낮고 둔탁한 기둥, 근데 굉장히 넓어요. 평면이 넓고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평적이고 지상에 밀착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요. 이 신전의 특징은
정면에 기둥이 9개라는 점인데 앞으로 이제 살펴볼 그리스 신전들을 보시면 이러한 신전은 없습니다. 9개가 배치된 예는 되게 드물고요. 아주 이례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 그러니까 신상이 모셔져 있는 이 켈라로 향하는 곳에 문이 2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문이 2개가 있다 보니까 그 문에 맞춰서 기둥이 9개가 배치가 된 겁니다. 규모는 굉장히 장대하고 잘 남아 있어서 아주 인상적인 신전이지만 아르카이c 시대의 그 고졸한 한계가 아주 여실하지요. 사진에서 보이듯이 배울림이 좀 심하고 둔탁한 느낌이 아직 강합니다. 주두 부분은 꼭 우리 빈대떡이나 호떡처럼 아주 크게 부풀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구조적으로 공학적으로 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상부 구조체를 확고히 받칠 만한 그런 기술적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둥이 짧고 둔탁한 거죠. 그 신전 앞에는 이 헤라 여신 제단이 이렇게 마련돼 있고요. 좀 더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아테나 신전이 있습니다. 기원전 500년경이고 앞서 본 그 헤라 신전보다는 또한 좀 더 이제 뒤에 지어져 가지고 보다 이제 기둥이 좀 높아지고 여전히 좀 배을림이 심하고 둔탁한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보다 날렵해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보다 공학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상부 구조체를 받치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점차 이렇게 진일보해 나가는 거지요. 특히 이 아테나 신전의 이 프로나우스 신상을 그 모신 셀라, 켈라 앞에 현관인 프로나우스에서 이오니아식 기둥, 그쵸? 양편에 양머리나 원형 모양의 그 볼루트가 있는 이오니아식 기둥이 발견이 돼서 도리스식 신전의 이오니아식 기둥이 더해진 그 초창기 예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게 이 아테나 신전입니다. 그리고 이 신전들 사이에는 헤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성소가 있어서 눈에 띄고요. 헤론은 도시 설립자를 위한 추모 시설로 추정되는데 기원전 6세기 초로 우리가 추정되고요. 위에 이렇게 봉분이 덮여 있는 형태였습니다. 우리나라 고분과 좀 유사하지요. 파이스툼 건립은 대략 이제 기원전 600년경 7세기 경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6세기 초에 이제 헤론이 건설된 걸로 추정이 되지요. 여기서는 다랑의 총동 그릇도 출토가 됐고 특히 이 일대 무덤에 벽화가 발견돼서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원전 470년경의 이 벽화는 현재 남아있는 아주 대단히 드문 고대 그리스 회화의 예에 속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무덤 천장에 다이빙하는 사람이고요. 특히 심포지엄이라 불리는 이 남성들의 일종의 향연 이 모습은 사실상 거의 유일한 고대 그리스 인물화로서 대단한 가치를 지니는 그런 작품입니다. 파이스툼에 가면 현재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이 돼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스툼은 성소로 유명한 도시인데 이 근처에 포테드레 셀레라고 해서 셀레강의 입이라고 하는 헤라 성소가 아주 유명하지요. 이 헤라 성소에서도 조각이 되어 있는 메토프가 출토돼 가지고 이 고대 그리스 아르카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한테 생생히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알키오네스를 죽이는 헤라클레스의 그 모습이지요. 아르카이 시대는 이후 고전기처럼 어떤 우아하거나 아주 유기적인 그 신체의 표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기하학적인 추상미가 돋보이고요. 특히 아주 강한 운동감이 인상적인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현대적인 또 미감을 주는 그런 매력적인 작품들입니다. 아르카이 시대를 대표하는 조각이 이제 남성 나체상인 크로스와 옷을 입은 여성상인 코레지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대략 기원전 530년경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신전들이 이제 건설될 때 그리스 문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시기는 민주정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될 때였고, 특히 이런 조각들은 당시 귀족들의 어떤 위기감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사회가 격변하는 가운데 본인들이 어떤 강한 절도와 어떤 억제, 그런 어떤 규범, 그런 점을 굉장히 형식화된 작품으로 절도 있게 보여줌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권위와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일단은 귀족들의 예술이 바로 이런 조각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즉 아르카이 시기의 예술, 바로 특히 귀족들의 예술은 사회적 격변기에 직면한 굉장히 그런 위기감 속에서 절도와 규범을 표출하려고 한 그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참고로 이집트 미술도 이 그리스 미술도 이집트 같은 그런 형식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게 멘카우라 그 왕의 그 유명한 부부상이고요. 대략 기원전 2000년 그 이전의 작품이고, 그 왼편에 있는 그 그리스 조각들은 기원전 한 500년 경이니까 두 작품이 거의 150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차가 있지요. 사실 이집트 미술이 그리스 미술에 끼친 영향, 건축이나 미술에 끼친 영향이 참 큽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정면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굉장히 형식주의적인 그런 원칙이 같이 적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리스 미술에는 거기에 보다 자연주의적인 그런 약간의 생생함이 더 가미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한편 이 시들의 이제 중상계층, 즉 평민층을 이제 살펴보자면은 그들의 도약에는 일단 중장보병이라는 그런 새로운 군사상의 변화가 큰 역할을 했고요. 중장보병의 밀집 대응이라는 군사적 그런 특징 속에 바로 상인과 농민이 약진합니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특산품인 올리브유나 포도주를 수출하고, 그러면서 상인과 농민이 약진하고 도시가 성장하고 이들이 귀족들과 아주 대등한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지요. 즉 이들이 한데 도시 안에 어우러져 가지고 공동체 국가라는 폴리스가 출현하게 되고, 이 폴리스는 귀족, 상인, 농민이 한데 어우러진 도시 자유민의 공동체 국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귀족과 평민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원전 6세기 민주정을 향한 그런 여정이 계속되고요. 이러한 도시 사회의 기념물로서 신전 건축이 발전을 한 거지요. 한편 이 시기에 그 그리스 문화의 가장 또 중요한 특징으로는 자연 철학의 등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탈레스나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 같은, 특히 주로 이제 식민 도시에서 이런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고, 이오니아나 이제 남부 이탈리아 식민 도시 출신들이 많았지요. 이들은 이전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그 종교와는 다르게 어떤 신비주의가 아닌 세계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추론, 어떤 과학적 규명, 그래서 회의와 의심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새로운 철학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 사람들입니다. 어떤 근대의 가장 선구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회의와 의심 속에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짜임새를 또 보이는 게 바로 폴리스의 신전 건축인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건축 체계를 띠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식민지에서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원주민과 다른 것, 또 공통점을 고민을 했고,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도시 문명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예측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건축도 어떤 합리적인 예측과 관리로서 목조 건축을 석조로 번안한 굉장히 짜임새 있고 논리적인 신전 건축이 체계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테네 정치제도의 발전과 혼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지난 시간 살펴본 그 솔론의 개혁에 이어서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이 또 아테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클레이스테네스는 귀족이었지만 미네와 함께한 그런 정치 개혁을 시도했고요. 모든 아테네 시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이소노미아라고 하는 평등한 법으로 이 아테네의 새로운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기존의 그 귀족제의 4개 필레를 폐지하고 10개 구역으로 재편하면서 촌락 공동체인 데모스 중심으로 각 일종의 지방자치 같은 거지요.
기본적인 지역 단위로서부터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치 체계를 이끌어내 가지고 뿔레라고 하는 평의회와 특히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에클레시아, 민회를 통해서 시민 참여의 직접 민주정을 발전시킵니다. 이 민회가 이제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스트라키스모스라고 하는 그 도편 추방제가 나오는데 6,000표 이상의 이제 지목을 받은 정치가는 추방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한편 반대파,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기원전 6세기 아르카이 시기 그 고대 그리스 사회의 어떤 발전, 어떤 정치적인 대립의 격화를 살펴봤고 그런 가운데 공동체 상징물로서 굉장히 합리적인 건축 체계로서 그 아르카이칸 신전이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그리스 신전의 평면 또 기둥 개수에 의한 형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